그날 밤 그는 단 한 장의 종이를 불태울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릴 때마다 종이 위의 글씨들도 함께 떨렸습니다. 그 선택 하나가 한 집안을 살릴 수도 조선을 뒤흔들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손은 떨렸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밖에서는 개 짖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이 지나면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조선 중기 한양의 거리는 신분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양반들은 도포를 휘날리며 걸었고 상인들은 저자거리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관아의 뒷방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바로 서리들이었습니다. 서리는 조선시대 관청에서 실무를 담당하던 하급 관리였습니다. 과거에 급제하지 못했지만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들. 그들은 대대로 그 자리를 물려받으며 살아갔습니다. 이름이 역사에 남는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손끝에서 모든 기록이 만들어졌습니다. 장부 하나, 문서 한 장이 사람의 목숨을 좌우했습니다. 세금 장부에 이름이 빠지면 그 집안은 파산했고 형조의 문서에서 이름이 지워지면 죄인은 풀려났습니다. 기록은 권력이었고 장부는 목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루는 사람들은 그림자처럼 존재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그의 이름은 김서방이었습니다. 본명은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동료들이 그렇게 불렀을 뿐입니다. 그는 호조에서 일했습니다. 세금을 거두고 장부를 정리하고 문서를 베끼는 일이 전부였습니다. 36의 나이, 두 아이의 아버지, 그리고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하루는 언제나 같았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관아로 향했고 해가 질 때까지 붓을 잡았습니다. 손가락에는 먹물이 배어 있었고 허리는 늘 아팠습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에서 기록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실의 증거였고 권력의 도구였으며 때로는 칼날이 되기도 했습니다. 한 줄의 기록이 누군가를 역적으로 만들 수 있었고 한 장의 장부가 집안을 멸문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다루는 사람들은 항상 조심해야 했습니다. 보아도 본 적이 없어야 했고 들어도 들은 적이 없어야 했습니다. 김서방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20년 가까이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했습니다. 상관의 명령을 따랐고 의심스러운 것은 묻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살아남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날은 늦은 가을이었습니다. 낙엽이 관아 마당을 덮고 있었고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김서방은 평소처럼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상관인 호조자랑이 새로운 문서 뭉치를 가져왔습니다. 이것들을 정리해두게. 내일 아침까지. 짧은 지시였습니다. 김서방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두꺼운 장부였습니다. 그는 촛불을 밝히고 천천히 문서를 펼쳤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세금 장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첫 장을 넘기는 순간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곳에는 이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이름들이 아니었습니다. 옆에는 붉은 먹으로 줄이 그어져 있었고 여백에는 작은 글씨로 삭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몇 개의 이름을 더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세금 장부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지워져야 할 사람들의 명단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황급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서를 본 것 자체가 위험하다는 것을.
그는 장부를 덮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다시 한 장을 넘겼습니다. 그곳에는 더 많은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양반, 중인, 심지어 같은 서리의 이름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죄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영모, 불경, 사사로운 원한.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그런 죄를 지었을까? 김서방은 그중 몇몇을 알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시장에서 쌀을 팔던 상인이었고, 어떤 이는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훈장이었습니다. 그날 밤 김서방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장부로 가득했습니다. 아내가 저녁상을 차려주었지만 숟가락을 들 수 없었습니다. 무슨 일 있소? 아내가 물었습니다. 김서방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소.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관이 그를 불렀습니다. 어제 준 문서는 잘 정리했는가? 김서방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정리했습니다. 상관은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자네, 그 안에 무엇이 적혀 있었는지 기억하는가? 김서방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저 명령대로 정리했을 뿐입니다. 상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좋네. 김서방, 자네는 오래 일했고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러니 명심하게. 어제 본 것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것일세. 알겠는가? 김서방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다시 그 장부를 떠올렸습니다. 지워진 이름들, 사라진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죄목.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 처리가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의 명령으로 사람들이 기록에서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과정에 협조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김서방은 우연히 그 명단 중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시장에서였습니다. 쌀 장수 박서방이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손님들에게 쌀을 팔고 있었습니다.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영모를 꾸몄을까? 저 사람이 정말 나라를 배신했을까? 그날 밤 김서방은 결심했습니다. 그는 다시 관아로 돌아갔습니다. 밤이 깊어 아무도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문서고로 들어갔습니다. 촛불 하나만 들고서. 그리고 그 장부를 찾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그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이름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일부를 베껴 적었습니다. 작은 종이에 작은 글씨로. 왜 그랬을까요? 그 자신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기록이 사라지면 안 된다는 것. 이 사람들의 이름이 완전히 지워지면 안 된다는 것.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선택이 자신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는 것을. 만약 들키면 그 역시 명단에 오를 것입니다. 가족도 함께 화를 입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종이를 품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관아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밤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위해 이것을 하는가?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는 결국 명령을 어기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김서방의 일상은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고 문서를 정리하고 상관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내면은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의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평소와 달라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착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그는 확신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문서고에 들어갈 때마다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누군가 뒤를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돌아보면 아무도 없었지만 그 기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이 일하던 동료 정서방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김서방, 잠깐 이야기 좀 하세. 정서방은 평소에도 말이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표정은 더욱 굳어 있었습니다. 둘은 관아 뒤편의 조용한 곳으로 갔습니다. 김서방, 요즘 무슨 일 있어? 정서방이 물었습니다. 김서방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말이요? 정서방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상부에서 자네를 의심하고 있어. 조심하는 게 좋을 거요. 김서방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나를 의심한단 말이요? 정서방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여기까지요. 조심하시오. 그날 밤 김서방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는 품 안에 숨겨둔 종이를 꺼내보았습니다. 촛불 아래서 그 이름들을 다시 읽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불태워야 할까? 아니면 계속 숨겨야 할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상관이 그를 불렀습니다. 김서방, 최근 문서고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다고 하네. 김서방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 말씀이신지요? 상관은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몇몇 문서가 열람된 흔적이 있다고 하네. 자네 혹시 아는 바 있는가? 김서방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상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김서방, 자네를 오래 봐왔네. 자네는 믿을 만한 사람이야. 하지만 요즘 세상이 어수선하네. 조심하게. 김서방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곧 진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자신도, 가족도 모두 위험에 처할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서방은 집안이 뒤죽박죽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문서들이 흩어져 있었고 상자들이 열려 있었습니다. 아내가 울고 있었습니다. 누가 왔었소? 관아 사람들이었소. 무언가를 찾고 있었소. 김서방은 급히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그 종이는 무사했습니다. 그는 항상 다른 곳에 숨겨두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집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김서방은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어디론가 가야 했습니다. 그 종이를 안전한 곳에 숨겨야 했습니다. 그는 한양 거리를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다만 한 곳이 떠올랐습니다. 오래전 알고 지내던 승려가 있었습니다. 그는 성 밖의 작은 암자에 살고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도착했습니다. 승려는 그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웬일인가? 김서방은 말없이 종이를 꺼내 보였습니다. 승려는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읽었습니다. 한참 후 승려가 물었습니다. 이것을 어찌할 생각인가? 김서방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사라지면 안 된다는 것만은 압니다. 승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네. 이것을 잘 보관하겠네. 하지만 자네는 어찌할 것인가? 김서방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도망치면 가족이 위험합니다. 승려는 말했습니다. 자네가 돌아가면 자네가 위험할 텐데. 김서방은 쓸쓸히 웃었습니다. 어차피 이미 위험합니다. 차라리 떳떳하게 돌아가는 게 낫습니다. 그는 승려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그가 집에 도착했을 때 관아의 포졸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서방, 따라오시오. 그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아내가 울부짖었지만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관아의 어두운 방에 갇혔습니다. 취조가 시작되었습니다. 문서를 어디에 숨겼는가?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와 공모했는가? 그는 침묵했습니다. 매가 떨어졌습니다. 한 대, 두 대, 10대. 하지만 그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김서방은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버텼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뜻밖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정서방이었습니다. 그가 김서방을 밀고 했습니다. 김서방이 몰래 문서를 베껴 적는 것을 봤습니다. 분명히 무언가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배신이었습니다. 함께 일하던 동료의 배신. 하지만 그는 이해했습니다. 정서방도 살아야 했습니다. 그도 가족이 있었습니다. 누구도 비난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기록을 사사로이 베낀 죄, 관직을 농간한 죄, 유배형에 처한다. 김서방은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죽음이 아닌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유배지로 떠나기 전날 밤 또 다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김서방의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의 아내와 아이들은 간신히 빠져나왔지만 집은 모두 타버렸습니다. 누군가의 소행이었습니다. 경고였습니다. 김서방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도, 직위도, 명예도. 하지만 그가 지키려 했던 것, 그 종이 한 장만은 안전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유배지는 먼 남쪽 섬이었습니다. 한양에서 한 달 넘게 걸렸습니다. 김서방은 죄인의 몸으로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오두막 하나가 그의 거처였습니다. 감시하는 사람은 따로 없었습니다. 다만 섬을 벗어날 수 없었을 뿐입니다. 처음 몇 달은 힘들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기후, 낯선 사람들, 그리고 끝없는 외로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는 적응했습니다. 밭을 일구고 고기를 잡고 조용히 살았습니다. 섬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를 경계했지만 점차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문서를 대신 써주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한양의 소식은 가끔 들려왔습니다. 새로운 왕이 즉위했다는 소식,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 하지만 김서방에게는 먼 세상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섬에 낯선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승려였습니다. 그가 숨겨둔 종이를 맡아주었던 바로 그 승려였습니다. 오랜만이네. 김서방은 놀라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둘은 오랜만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승려가 말했습니다. 그 종이 말일세. 좋은 곳에 전달했네. 김서방은 물었습니다. 어디에? 승려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관에게 전달했네. 그들이 이것을 기록할 것이네. 김서방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려는 떠났고 김서방은 다시 홀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평안했습니다. 그가 지키려 했던 것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몇 년 후 사멸령이 내려왔습니다. 김서방은 한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곳에는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그를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는 섬에 남기로 했습니다. 그는 섬에서 늙어갔습니다. 머리가 휘어지고 허리가 굽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옳은 일을 했을까?
답은 여전히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신했습니다. 침묵하지 않았다는 것. 어느 겨울날 김서방은 병을 얻었습니다. 섬 사람들이 그를 돌보았지만 그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마지막 날 그는 한 젊은이를 불렀습니다. 마을에서 그를 배우던 청년이었습니다. 한 가지 부탁이 있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곳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옳다고 믿은 것을 지켰을 뿐이다. 청년은 그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것을 어찌하면 됩니까? 김서방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젠가 누군가에게 전해주게. 이것이 내가 남기는 전부네. 그날 밤 김서방은 눈을 감았습니다. 조용히 평화롭게. 섬 사람들은 그를 섬의 언덕에 묻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비석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다만 작은 돌무덤 하나가 남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것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종이 한 장, 그가 베껴 적었던 이름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사관의 기록에 남았고 그것은 역사가 되었습니다. 수십 년 후 누군가 그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지워졌던 사람들의 이름이 다시 불렸습니다. 억울하게 죽었던 사람들의 명예가 회복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의 시작은 한 서리의 작은 용기였습니다. 이름도 남지 않은 사람의 선택이었습니다. 기록에서 김서방의 이름은 사라졌습니다. 그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언제 죽었는지, 누구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한 줄의 기록만이 남아 있습니다. 어느 서리가 목숨을 걸고 장부를 지켰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그의 선택은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그가 숨긴 장부는 세상을 흔들었습니다. 권력자들의 부정이 드러났고 무고한 사람들이 구해졌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한 사람의 양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조선도 사라졌고 새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하지만 김서방의 이야기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전해지는 이야기. 이름 없는 영웅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남길까요? 먼저, 침묵도 하나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김서방은 침묵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않고, 아무것도 듣지 않고, 그저 명령만 따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더 안전했고, 더 쉬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선택했습니다. 침묵하지 않기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면서 수많은 순간에 침묵할지 말할지를 선택합니다. 부당한 일을 보고도 모른 척할 때,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따를 때, 그것도 선택입니다. 침묵은 중립이 아닙니다. 침묵은 현상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록되지 않은 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김서방이 베낀 종이 한 장은 작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권력자들이 지우려 했던 진실, 묻어버리려 했던 이름들. 그것을 그는 지켰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진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불편하고 위험하고 외면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록되지 않아도 말해지지 않아도 언젠가는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려 했던 사람들의 용기는 역사가 됩니다. 세 번째, 평범한 사람의 용기가 역사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김서방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권력도 없었고 명예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급 관리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의 선택은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 하나 바뀐다고 세상이 바뀔까? 하지만 역사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큰 변화는 언제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평범한 사람의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는 특히 중장년과 시니어 세대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때 말했어야 했을까? 많은 분들이 평생 안고 사는 질문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부당한 일을 보았을 때 말해야 할지 침묵해야 할지 고민했던 순간들. 어떤 이는 침묵했고 어떤 이는 말했습니다. 침묵한 이들은 평생 그 순간을 후회합니다. 말한 이들은 그로 인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어느 것이 옳았을까? 답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 순간의 선택이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 김서방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목숨을 걸고 진실을 지킬 수 있었을까? 아니면 가족을 위해 침묵했을까? 쉽게 답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또한 희망을 줍니다. 비록 이름은 사라졌지만 그의 선택은 남았다는 것. 기록되지 않았지만 전해진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누군가에게 용기가 된다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기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역사책에 이름이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손자에게,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김서방이 남긴 마지막 말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나는 옳다고 믿은 것을 지켰을 뿐이다. 단순한 문장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평생의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옳다고 믿는 것을 지킨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옳다고 믿는 것을 작은 것이라도 지키려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남길 수 있는 전부입니다. 만약 그날 김서방이 불을 붙였다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영원히 몰랐을 겁니다. 지워진 이름들은 완전히 사라졌을 것입니다. 역사는 다시 쓰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선택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진실을 지키기로. 그의 선택이 옳았을까요?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가족도 명예도 삶도. 그가 지킨 진실이 그에게 무엇을 돌려주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자신의 양심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를 기억합니다. 이름은 남지 않았지만 그의 용기는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이름 없는 서리의 이야기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회자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모두 선택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때로는 작은 선택이고 때로는 인생을 바꾸는 선택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할까요? 이익일까요? 안전일까요? 아니면 양심일까요? 김서방의 이야기는 답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을 던질 뿐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지킬 것인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이 이야기가 끝나는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나요? 어떤 이는 감동했을 것이고 어떤 이는 답답했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공감했을 것이고 어떤 이는 의문을 가졌을 것입니다. 모두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를 듣고 무언가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나라면 어땠을까?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지키고 있는가?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이 이야기는 의미가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시대는 바뀌어도 사람은 같은 선택을 합니다. 침묵할 것인가, 말할 것인가? 따를 것인가, 저항할 것인가? 수백 년 전 김서방이 마주했던 그 순간을 우리도 마주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택도 누군가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기록되지 않아도, 이름이 남지 않아도 우리가 살았던 방식은 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후대에 남기는 유산입니다. 김서방은 섬의 언덕에 묻혔습니다. 비석도 없고 이름도 없는 무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있을 것입니다. 이름 없는 사람들의 용기를 기억하는 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역사책에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선택, 우리의 용기, 우리의 양심은 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존재했다는 증거입니다. 이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서방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한편에 작은 씨앗처럼 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이 이야기를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옳다고 믿는 것을 지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어렵고 또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김서방이 그랬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또 다른 이름 없는 영웅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역사 속에 묻혀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들의 용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작은 빛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